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상원의 유해라는 작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상원의 유해는 6.25 전쟁을 다룬 소설입니다. 유해라는 제목의 의미가 뭘까요? 어떤 결정이나 행동을 실행하기 전에 남은 기간을 유예라고 하죠. 그래서 뭐 집행유예 기간 할 때 그 유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의 유예는 무엇을 의미하냐? 처형당하기 전 1시간의 유예 기간에 있었던 이 등장인물의 생각, 심리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예라는 작품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세 가지 표현법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서술 시점의 교차라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역순행적 구성이 나타나고, 세 번째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 이런 말들을 다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술 시점의 교차가 뭐예요? 서술자가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소설은 액자식 구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두 가지 서술 시점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나오는데요. 자, 이 작품은 전쟁 포로가 된 국군 소대장이 처형을 당하기 1시간 전에 드는 생각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씁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일 때 바로 의식의 흐름 기법을 쓰는 거죠. 본인의 생각을 인과관계 따르지 않고 의식의 흐름대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상황 설명을 할 때는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현실의 상황을 보여줄 때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써요. 그러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쓸 때는 그라는 이름으로 서술이 되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이 펼쳐질 때는 나라는 주인공으로 나오겠죠. 또 하나는 역순행적 구성인데, 이 국군 포로가 된 나가 어떻게 국군 포로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주인공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과거의 이야기예요. 하루 전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나 소대장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현재는 전쟁 중인데요. 주인공인 나는 수색대의 소대장입니다. 근데 이 소대장이 이끄는 이 하나의 분대의 대장인 거죠. 그런데 본 진영과 자꾸 연락이 끊기게 되고요. 이 소대장이 속한 국군은 후퇴하고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주 작은 전투들이 이어지는데, 그 전투에서 자꾸 패하게 되고 자연과의 싸움에서도 패하게 되면서 이 분대의 그 대원들이 점차 사라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자신을 포함한 선임 하사 한 명만 남게 되고 그 선임 하사마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인가를 찾아 마을로 내려가서 어떤 한 인가에 머무는데요. 그 인가에 발걸음 소리가 들려와요.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은 적군이었습니다. 네, 그 적군이 우리 국군 한 명을 처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는 적군을 향해 총을 쏘고요. 그 사수 2명을 죽인 다음에 의식을 잃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전쟁 포로가 된 거죠. 그래서 적군은 북한군으로 전향하라는 회유를 하지만 나는 그 이야기를 다 묵살해버리고 죽으리라 결심을 하고, 남아있는 시간이 몇 시간? 딱 1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1시간 동안에 나는 어떻게 죽어갈 것인지에 대해 상상해요. 무엇을 기반으로? 내 눈앞에서 그들이 우리의 아군인 다른 사람을 처형하는 장면을 기반으로 나는 어떻게 죽어갈 것인지를 상상하고, 그 아군이 처형당할 당시 의연한 태도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켰던 것처럼 자신도 그럴 것이라는 상상을 하고 드디어 죽음을 맞게 되는 장면으로 끝이 나게 돼요.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 어느 부분에서 서술의 시점이 교차되는지, 의식의 흐름 기법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보면서 읽고요. 역순행적 구성이 우리가 지금 오늘 보는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소재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달락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몸을 웅크리고 가만히 속에 쓰러져 있었다. 1시간 후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그럼 현재 상황은 뭐겠어요? 이미 포로로 잡혀서 1시간 후면 처형을 당할 상황에 있는 거죠. 손과 발이 돌덩이처럼 차다. 허옇게 흙벽마다 서리가 앉은 깊은 움속, 땅속 깊이 가만히 위에 본인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서너 길 높이의 통나무로 막은 문틈 사이로 차가이 하늘이 엿보인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냄새로 짐작하여 그리 오래된 것 같지는 않다. 어디가요? 본인이 있는 요 움막이요. 누가 며칠 전까지 있었던 모양이군. 이건 뭐죠? 의식의 흐름이네요. 본인의 생각, 등장인물의 생각. 그놈이나 매 한 가지지 하고 사닥다리를 내려서자마자 조그만 구멍으로 다시 끌어올리며 서로 주고받던 그자들의 대화가 아직도 귀에 있다. 그러니까 이 움막에는 자신과 같이 포로가 된 사람들이 많이 머물렀던 장소임을 인물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놈이라고 불린 그 사람은 아군이겠죠. 바로 총살 직전에 내가 목격하고 필사적으로 놈들의 사수를 향하여 방아쇠를 당겼던 그 사람이었을까 하고 추측을 해보네요. 만일 그 사람이었다면 또 어떤 사람이 아니었다면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 몸이 떨린다. 뼛속까지 얼음이 박힌 것 같다. 몸이 떨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겠죠. 1시간 후면 본인도 이제 처형을 당할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장면은 지금 이 움막 안에서 처형을 기다리며 나가 한 생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1인칭 시점이 될 것이죠. 그 다음 나달락 볼게요. 소속 사단은 학벌은 고향은 군인의 나온 동기는 공산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국에 대한 감정은 무언가. 그럼 동무의 말은 하나도 정치 않소 맞지 않소. 이건 뭐죠? 이 적군이 나를 회유하는 말이겠네요. 동무는 아직도 계급의식이 그대로 남아있어. 출신 계급을 탓하지는 않소. 오해하지 마시오. 그 근성이 나쁘다는 것뿐이요. 다시 한번 생각할 여유를 주겠소. 1시간 후 동무의 답변이 모든 것을 결정지을 거요. 그러면 내가 전향을 하지 않으면 뭐 하겠다는 얘기?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이야기네요. 나달락 봅시다. 그럼 이 나달락은 회유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황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죠. 그럼 무슨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될 거예요. 다달락 봅시다. 몽롱한 의식 속에 갓 지나간 대화가 오고 간다. 1시간 후면 모든 것은 끝난다. 모든 것은 끝난다. 이건 뭐예요? 처형당한다. 사형이란 얘기죠. 사박사박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밑에 부서지던 눈, 그리고 따발 총구를 등 뒤에 느끼며 앞장서가는 인민군 병사를 따라 무너진 초가집 뒷담을 끼고 이 움속 감방으로 오던 자신이 마음속에 삼삼이 아른거린다. 1시간 후면 나는 그들에게 끌려 예정대로의 뚝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뚝길은 처형당하는 길이겠죠. 처형당하는 장소.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주인공이 아군인 국군이 처형당하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도 똑같이 처형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대장은 말할 테지. 그럼 여기는 나의 상상이네요. 상상이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겠죠. 좋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똑바로 걸어가시오. 발자국마다 사박사박 눈 부서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아니, 어쩌면 놈들은 내 옷에 탐이 나서 홀랑 벗겨가서 걷게 하려는지도 모른다. 니까 이 전쟁 상황에서 사형, 즉 사람의 생명은 가치가 없다. 단지
괜찮은 옷을 벗겨갈지 모른다. 이 옷은 돈이 될 때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의 무가치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네요. 나는 발가벗은 채 추위에 살이 빨간이 얼어서 흰 두끼를 걸어간다. 상상입니다. 수발의 총성 나는 그대로 털썩 눈에 쓰러진다. 나왔으니까 뭐야? 1인칭 주인공 시점임을 알 수 있죠. 이윽고 붉은 피가 하얀 눈을 호젓이 물들여간다. 이건 상상이에요. 뭐에 대한 상상?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상상인데요. 이렇게 처형당할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는데 여기서 붉은 피는 붉은색이고 하얀 눈은 흰색이네요. 그래서 색채 대비가 있네요. 색채 대비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할 수 있을까요? 전쟁의 비극성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겠죠. 붉은 피가 하얀 눈을 물들여갈 것이다. 그 순간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놈들은 멋쩍게 총을 다시 거꾸로 둘러매고 본대로 돌아간다. 발에 눈을 털고 추위에 손을 비벼 가방 안으로 들어갈 테지. 몇 분 후면 그들은 화롯불에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담배들을 말아 피우고 기지개를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생활을 영위해가는 모습을 지금 상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의 비극성, 비인간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네요. 자, 그 다음 여기 그래서 다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상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라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누가 죽었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일을 생각하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인간 생명이 얼마나 무가치한지 또 전쟁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전쟁의 비극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위에서 나온 사람을 죽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들에겐 모두가 평범한 일들이다.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나만의 피를 흘리며 흰 눈을 움켜쥔 채 신음하여 영원히 묵살되어 묻혀갈 뿐이다. 사람의 생명이 지금 경시되고 있죠. 전 근육이 경련을 일으킨다. 추위 탓인가? 끼키한 냄새가 또 코에 스민다. 나만이 아니라 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해 보는 거죠. 얼마나 많은 포로들이 이곳에서 있다가 처형을 당했는지 전쟁의 비극성을 계속 강조해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도 역시 나의 생각이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 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싸우다 끝내는 죽는 것 그것뿐이다. 그 이외의 아무것도 없다. 무엇을 위한다는 것, 무엇을 얻기 위한다는 것 그것도 아니다. 인간이 태어난 본연의 그대로 싸우다 죽는 것 그것뿐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것도 역시 전쟁의 비극성을 강조하는 거죠. 마달락 봅시다. 손끝에 오는 감촉이 끈적끈적하다. 손을 떼었다. 눈앞으로 가져갔다. 그 손끝과 손가락 사이에는 검붉은 피가 한뿍 젖어있다. 어디선가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린다. 주인공은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이 움막 속에 있는 거예요. 1시간 후면 죽게 될 상황에서 담배 연기가 자욱하다. 먼지와 거미줄이 뽀얀 이들로부터 찢어진 천장 구멍으로 갈라져 간다. 밖에서는 지금 적군이 담배를 피우고 있고 지금 주인공은 총살 전을 겪은 후 포로가 돼서 여기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죠. 방 안이다. 여기서 방 안은 움막 속이 될 거예요. 방 안에 뉘어져 있는 것이다. 이따금 흰 눈을 밟고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희미한 의식 속에 떠오른다. 점점 멀어져가는 발자국 소리를 따라서 그의 의식도 희미해진다. 총상을 입고 갇혀있는 상황이니까 의식이 정상은 아니겠죠. 그 후 몇 번이고 신문이 지나가다 몇 번이나 신문을 했어요. 전향하라고 했겠죠. 모든 것은 결정되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이건 뭐야? 사형 당할 것이다. 처형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얼음장처럼 밑이 차다. 아무 생각도 없다. 자신의 근육이 감각을 잃은 채 이따금 경련을 일으킨다. 발자국 소리가 난다. 말소리도 시간이 되었나 보다. 어떤 시간? 처형의 시간. 문이 삐끄덕거리고 열리고 급기야 어둠을 헤치고 흘러들어오는 광선을 타고 사닥다리가 내려올 것이다. 여기는 또 상상이네요.
숨죽인 채 기다린다. 일순간이 지났다. 조용하다. 아무 동정도 없다. 어쩐 일이지? 몽롱한 의식의 차고 탓인가? 확실히 구둣발 소리다. 점점 가까워지는 오는 정확한 그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고개를 들었다. 맑은 광선이 눈부시게 흘러들어온다. 사닥다리다. 굉장히 문장의 길이가 짧죠. 그래서 문장의 길이가 짧으니까 호흡의 속도가 짧죠. 그래서 호흡의 속도를 짧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긴장감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호흡이죠. 문장의 길이가 상당히 짧아요. 그래서 호흡의 속도를 짧게 하여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사형이 집행될 거니까요. 요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뭐 하고 있어? 빨리 나와. 이건 뭐예요? 적군이 한 말이니까 여기는 현실이 되겠네요. 현실. 착각이 아니었다. 그들은 벌써부터 빨리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고 독촉하고 있었다. 한 단 한 단 정신을 가다듬고 감각을 잃은 무릎을 힘껏 괴어 짚으며 올라갔다. 인물의 행동이죠. 지금 주인공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입구에 다다르자 억센 소나기가 뒷덜미를 움켜쥐고 끌어당겼다. 몸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눈 속에 그대로 머리를 받고 쓰러졌다. 찬 눈이 얼굴 위에 스치자 정신이 돌아왔다. 일어서야만 한다. 그리고 정확히 걸음을 옮겨야 한다. 모든 것은 이제 끝나는 것이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나를 끝맺어야 한다. 자, 이 부분은 뭐예요? 이 인물의 생각이죠. 결연한 태도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의지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흔들림 없는 태도를 보이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데 이 앞에 자신이 여기 포로로 잡히기 전에 사형당하는 아군을 보았잖아요. 그 아군 역시 같은 태도였습니다. 그와 같은 태도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이 인물의 태도가 드러났네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그는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서술자가 지금 교차됐네요. 여기서부터는 3인칭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그 객관적 사실을 전달할 때는 3인칭 시점이 조금 더 용이하고요. 인물의 심리를 알려줄 때는 1인칭 시점이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시점 교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눈을 5손가락으로 꽉 움켜쥐고 떨리는 다리를 바로잡아가며 일어섰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음을 옮겼다. 결연한 태도네요. 눈은 의지적인 신념으로 차가이 빛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눈은 내리는 흰 눈, 그러니까 자연물의 의미도 있고요. 중의적이에요. 두 번째는 이 인물의 눈, 신체를 말하죠. 그래서 결연한 태도를 보이는 눈, 또 하나는 겨울이기 때문에 내리는 차가운 또 빛나는 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본부에서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누가요? 적군이요. 준비 완료 보고서와 집행명령이 뒤이어 떨어졌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이렇게 객관적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라달락은 움막 속에 갇혀 있다가 처형장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시점 혼재 보여요. 1인칭 시점에서 3인칭 시점으로 바뀐 부분 보이네요. 그 다음 바달락. 눈에 한박 쌓인 흰 눈길이다. 이 뚝길, 몇 사람이나 이 뚝길을 걸어갔을 거냐. 또 인물의 내면 심리를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1인칭 시점이겠죠. 심리. 훤칠이 트인 벌판 너머로 아주 마주선 언덕. 흰눈이다.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다. 똑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닫는 길이오. 그처럼 가고 싶어 하던 길이니 유감 없을 거요. 걸음마다 눈 위에 발자국이 따른다. 그러니까 이 이응 부분은 뭐예요? 적군의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인 거예요. 이 부분은 한 걸음 두 걸음 정확히 걸어야 한다. 사수 준비. 총탄 재는 소리가 바람처럼 차갑다. 눈앞엔 흰 눈뿐 아무것도 없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난다. 모든 것은 끝난다. 뭐야? 죽음을 맞이한다 라는 뜻이죠. 끝나는 순간까지 정확히 끝을 맺어야 한다. 끝나는 1초 1가까지 나를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물은 지금
마지막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자각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실존주의라고 합니다. 인간으로 살아있어서 느끼는 것, 이런 것을 실존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요 바달락에서는요, 처형 장으로 가는 모습에서 이 인물이 한 생각과 더불어 이 현실까지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3인칭 시점, 요 부분은 이제 1인칭 시점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4달락. 걸음걸이는 그의 의지처럼 또한 정확했다. 걸음걸이는 정확했다. 인물의 심리일까요? 객관적 서술일까요? 바로 객관적 서술이 되겠죠. 그렇죠? 아무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걸음걸이가 죽음에 접근하여 가는 마지막 길일지라도 결코 허튼 불안한 절망적인 것일 수는 없었다. 흰 눈 그 속을 걷고 있다. 훤칠이 트인 벌판 너머로 마주선 언덕 흰 눈이다. 연발하는 총성 마치 외부의 잡음만 같다. 다 서술자의 서술.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것도 계속 서술자의 서술이네요. 그는 3인칭 시점이에요. 흰 속을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걷고 있었다. 눈 속에 부서지는 발자국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온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물의 내면 심리니까 여기는 1인칭 주인공일 거고요. 요 윗부분은 객관적 서술이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충격을 느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는 서술자의 서술에서도 나오고요. 인물의 내면 심리에서도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에요? 전쟁 상황 속에서 인간의 생명이 무가치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전쟁 상황 속에서 인간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전쟁의 폭력성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달락 마지막 단락입니다. 흰 눈이 회색빛으로 흩어지다가 점점 어두워져 간다라고 했는데, 자 다음 줄을 읽어보니까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 놈들은 멋쩍게 총을 다시 거꾸로 둘러매고 본부로 돌아갈 테지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인물의 심리네요. 그죠? 인물의 내면 심리인데 흰 눈이 회색빛으로 흩어지다가 어두워져 간다라고 했으니까 뭐 하는 과정이에요? 이 나의 의식이 흐려지고 있죠. 의식이 흐려진다는 것은 점점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 죽음이다. 라는 얘기죠. 놈들은 멋쩍게 총을 다시 거꾸로 둘러매고 본부로 들어갈 테지. 눈을 털고 추위에 손을 비벼가며 여기서부터 비벼가며 방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몇 분 후면 화롯불에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담배를 말아 피고 기지개를 할 것이다. 누가 죽었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평범한 일일 것이다. 여기까지 보면 전쟁 속에서 인간의 생명의 무가치함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네요. 왜냐하면 이 적군들은 사람 죽이는 것을 일상생활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인간의 죽음이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전쟁의 비정한 단면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의식이 점점 그로부터 어두워갔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생명이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네요. 흰 눈 위다. 햇볕이 따스하게 부서진다. 눈 위에서 부서진다 라고 했는데 이 눈이 갖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자, 눈은 차갑죠. 눈은 차갑고요. 햇볕이 따스하다. 이건 따가워요. 그래서 감각의 대비네요. 이거는 따뜻함. 감각의 대비를 통해서 지금
이 등장인물이 죽어가는 상황인데 자연의 모습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 감각의 대비를 통해서 전쟁의 비극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혹은 상황과 대비되는 배경 묘사를 통해서 전쟁의 비극성을 강조한다 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될 거고요. 나라는 인물의 입장에서 보면 햇볕이 따스히 눈 위에 부서진다 라는 것은 반대로 표현한 거죠. 점차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햇볕이 따뜻하게 부서진다 라고 했으니까 반어적 표현이다 라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눈이 갖는 상징성은 되게 중요한데요. 먼저 이 눈과 햇볕의 대비를 통해서 뭘 강조했어요? 전쟁의 비극성을 강조했고요. 또 다단락에서도 눈과 피의 색채 대비를 통해서 전쟁의 비극성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눈과 햇빛의 대조는 비극성 혹은 비정함 강조라고 해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햇볕이 따뜻하다고 했으므로 정이 없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눈이라는 게 이 소설에서는 지배적인 이미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문을 다 봤네요. 그래서 이 소설은요. 자, 표현법이 아주 특이하다. 서술의 교차가 있었고요. 의식의 흐름 기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역순행적 구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안 나왔고, 그래서 눈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전쟁의 비극성과 비정함을 강조하고 있는 소설이.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까요? 37번 이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주고 있다.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면 당연히 현장감이 느껴지는데요. 이 소설은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 주인공이 자신의 생각을 직접 사술하고 있다. 왜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나오니까요. 맞고요. 세밀한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다. 외양 묘사가 없었습니다. 서술의 초점을 한 인물의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일 때는 당연히 그 주인공이 서술의 초점이 되고요. 심리를 제시했으니까요. 역시 3인칭 시점일 때도 그의 행동과 주변 상황을 보여줬으니까 맞는 말이네요. 5번 중심 인물의 의식의 흐름 따라 재구성되고 있다. 맞는 거고요. 의식의 흐름 기법. 38번 한번 봅시다.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전쟁에서 낙오되어 눈 덮인 사냥을 헤매다가 포로가 되어 죽음에 이르는 소대장의 모습은 극한 상황에 내몰린 인간의 처절한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의 모습, 그렇죠? 당연한 것으로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비굴을 강요하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인간다움을 회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죠. 이러한 주인공의 모습은 서구의 실존주의 문학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용과 이 소설의 내용과 이 보기의 내용을 연결해서 판단해 보도록 합니다. 1번 주인공이 상상한 것을 사실인 것처럼 기술한 것은 서구 문학에서 받은 영향을 받는 아니죠. 자, 서구 문학에서 영향을 받은 것은 실존주의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존주의의 모습이 이러한 주인공의 모습이라고 했으니까 이러한에 해당이 되는 게 뭐예요? 인간다움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바로 실존주의니까 사실인 것처럼 기술한 것은 실존주의와는 관계가 없네요. 2번 주인공이 맞이하는 죽음은 실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주인공의 선택이다 라고 했는데 주인공이 선택한 것은 맞죠. 전향하지 않으면 사형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실존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게 아니죠. 실존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다움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죽음을 택한 것은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니까 관계가 없네요. 3번 주인공의 심리를 세밀하게 묘사한 것은 극한에 내몰린 인물의 나약함을 실감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주인공의 심리를 세밀하게 묘사했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통해서. 그런데 나약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고 실존주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죠? 절망적 상황 속에서 인간다움을 회복하고자 하는 모습을,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4번 전쟁에서 낙오되어 포로가 되어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주인공은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고 인간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죠. 그 다음 극한 상황에서도 주인공이 침착함을 잃지 않고 의연한 태도로 죽음을 맞이하죠. 이것은 죽음 앞에서 비굴하지 않으려는 실존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보기를 적용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39번 다에 나타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다가 나로 등장하면서, 즉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이 되면서 자신의 최후를 상상하는 장면이었습니다. 1번 자신이 겪게 될 미래의 상황을 상상하고 있다. 맞는 거고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심리적 갈등 이미 선택했어요. 그렇죠? 1시간 후면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자신이 꿈꾸는 이상과 현실, 꿈꾸는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운명에 예측할 수 없다는 것, 두려움 아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고요. 시대적 상황과 관련지어 볼 때 자신이 겪을 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면서 의연하게 죽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40번 볼까요? 금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기억은 몸이 떨린다. 뼛속까지 얼음이 박힌 것 같다. 이건 죽음에 대한 공포 맞고요. 니은은 동무의 답변이 모든 것을 결정할 거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적군의 장교는 나에게 전향과 죽음에 대해 하나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상황 맞고요. 디귿을 보니까 1시간 후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가 적군의 사상 전향 요구를 거부할 것임을 알 수 있죠. 맞네요. 리을은 뭐였냐면 자신의 죽음을 상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요. 어쩌면 놈들은 내 옷에 탐이 나서 홀랑 발가벗겨서 걷게 할지도 모른다. 나는 죽음과 관련하여 현실의 비정함 맞죠. 사람의 목숨을 죽이면서 뭐 좀 그죠 건져보려고 하는 그거 맞죠. 그다음 미음을 보니까 미음은 뭐냐면 몇 분 후면 그들은 화롯불에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담배를 말아 피우고 기지개를 켤 것이다. 전쟁의 비정함과 전쟁이 일상화되어 있는 모습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거죠. 적군 병사들은 나에 대해 인간적인 연민이 없죠. 사람 죽이는 것을 그냥 일상으로 여기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 41번 A에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과 그 효과. A가 뭐냐면요. 붉은 피가 하얀 눈을 호젓이 물들여간다. 자, 그러면 표현상의 특징은 붉은 피, 하얀 눈이니까 색채 대비를 통해서 이게 죽음을 상상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걸까요? 비극성, 전쟁의 비극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비극성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라에는 그것뿐이다 라는 말이 반복되어 쓰고 있다. 이런 표현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요? 라에서 보니까 싸우다 끝내는 죽는 것 그것뿐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것뿐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쟁은 싸우다 죽는 것일 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럼 의미는 뭐예요? 전쟁의 비극성. 죽는 것뿐인 전쟁을 하는 전쟁의 비극성을 강조한 것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다음 43번 이 글에 대해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선지 1번 속 감옥은 지하에 있는 어두운 공간이죠. 그래서 이로 나와 할 때 햇볕이 들어오는 것 묘사되어 있습니다. 움막 속이라고 했으니까 속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나는 총을 맞은 이후에도 잠시나마 의식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또 생각을 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담배를 말아 피고 어쩌고 저쩌고 라는 생각이 나오니까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 선지 3번. 사수들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자부심 아니고요. 그냥 일상화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틀린 말. 몸속에서 끌려 나온 나는 혼자 힘으로 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데도 꼿꼿이 서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자기처럼 처형당한 사람이 이전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움막 속에 여러 사람이 지나쳐 갔을 것이라는 생각. 본문에 있었네요. 44번. 보기를 참고할 때 B와 C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럼 보기를 볼게요. 이 작품은 1인칭 시점으로 주인공이 자신의 내면을 직접 서술을 하다가 3인칭 시점으로 바뀌면서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주로 주인공의 자의식의 깊어진 부분에선 독백을 중심으로 1인칭 시점, 주인공을 둘러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자 할 때는 3인칭 시점이 사용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끝나는 1초 일가까지 나를 잊어서는 안 된다. 나라고 나왔으니까 무슨 시점? 당연히 1인칭 시점이 되는 거고, B는 1인칭, C는요 그의 의지처럼 정확했다. C는 3인칭이 되겠네요. 요걸 바탕으로 선지 판단을 해보면, 선지 1번. B에서는 과거에 나타난 사건에, C에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라고 했는데, 끝나는 1초까지 나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뭐예요? 현재 일이죠. 걸음걸이는 그의 의지처럼 정확했다. 역시 현재 일이니까 얘는 틀렸고요. B에서는 인물의 주관적인 심리를, 맞네요. C에서는 인물의 객관적인 행동을 강조하려 했다. 맞죠? 그 다음에 B와 달리 C는 자의식의 바탕으로 아니고 객관적인 서술이고요. C와는 달리 B는 개인의 내적 갈등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냈어요. 그 다음에 B와 C는 모두 주인공을 둘러싼 상황이 아니고 B는 인물의 내면 심리였네요. 자, 그 다음 45번 보면 부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 부는 뭐냐면 뭐하고 있어? 빨리 나와. 움막 속에 있는데 적군이 사형을 위해서 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주인공의 의식 속에서가 아닌 실제에서 이루어진 대화이다. 맞네요. 그 다음에 스를 보니까 한 단 한 단 정신을 가다듬고 감각을 잃은 무릎을 힘껏 괴어 짚으며 기어 올라갔다. 주인공이 현재 직접 하고 있는 행동. 맞네요. 를 보니까 남쪽으로 내닫는 길이요. 그처럼 가고 싶어 하던 길이니 유감없이 걸어가요. 이건 뭐죠? 처형하는 장면이네요. 주인공이 회상 속에 있는 인물들의 대화이다. 아니네요.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회상 속에도 사실 이런 장면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락에는 회상 장면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즈를 보니까, 자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끝을 맺어야 한다. 끝나는 1초 1가까지 나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최후의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지키려는 주인공의 의지, 독백의 내용 맞고요. 그 다음에 7을 보니까 총을 다시 거꾸로 둘러매고 본부로 돌아갈 테지 최후의 순간에 본인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적군들이 죽음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이 생명을 죽이는 것에 대한 아무 감각 없이 전쟁이 일상화되어 버린, 목숨을 가치없게 죽여버리는 것에 대한 강조의 표현이었죠. 주인공이 다른 인물의 행동을 상상하여 표현한 것이죠.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네요. 그 다음 46번. 아에서 놈들의 행동을 통해 강조되는 것은 뭘까요? 금방도 얘기했네요. 놈들은 적군을 말하고 자신을 처형한 후에 얘네들은 아무 일 없이 가서 일상생활을 하겠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야? 전쟁의 비인간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명암의 변화를 통하여, 명암, 명은 밝을 명, 암, 어두울 암. 주인공의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을 감각적으로 나타낸 문장. 감각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러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은 아달락에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명암의 대비가 나온 부분 어디예요? 흰 눈이 회색빛으로 흩어지다가 점점 어두워간다. 흰 눈 밝은색, 점점 어두워간다. 어두운 색이니까 고기를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오상원의 유예라는 작품 함께 공부해왔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